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연이은 기업 호실적의 공포 심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할 것이라며 이더리움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32,000달러, 이더리움 가격이 2,0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카콜라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연간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백신 매출을 25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 법안의 절차적 표결을 부결시켰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5일에서 26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요일 시장에서 다우지수가 700포인트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 어제 5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200포인트 넘게 회복을 하면서 그동안의 낙폭을 모두 만회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오늘은 특히나 빵 종목들 가운데 애플과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3개 종목들이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박고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을 주시한 가운데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83% 올랐고 S&P 500 지수는 0.82%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92% 올랐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에 크게 하락했었던 주요 지수가 이전 낙폭을 완전히 만회하며 이날 시장은 기업들의 분기 실적에 주목했습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코카콜라와 존슨앤존슨 등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운데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고 또한 국제유가 역시 반등하며 에너지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로 유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름세를 보이며 장중에 1.29%대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에너지주와 금융주가 가장 많이 오르며 선전했고 반면에 유틸리티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101억 3천만 달러로 작년 대비 40% 넘게 증가했고 조정 EPS는 68센트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또한 올해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주가는 1%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통신업체인 버라이즌의 경우 매출은 337억 6천만 달러, 그리고 조정 EPS는 1.37달러로 예상을 웃돌았고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올해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0.6%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판매 호조 속에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올해 판매량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며 코로나 백신을 25억 달러가량 판매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0.5%대 상승했습니다. 한편 이날 존슨앤존슨과 유통업체 3곳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오남용 사태와 관련해 260억 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치폴레는 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 38% 이상 증가하며 예상을 상회했고 매장 내 식사가 증가하면서 동일 매장 매출 역시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주가는 11% 넘게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전일 예상을 밑도는 순이익과 3분기 유료 구독자 수가 전망치를 하회한 가운데 주가는 3%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번스타인은 아마존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투자 의견을 제시하며 목표가를 4,200달러로 올렸습니다. 오늘장 아마존은 0.3%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보안 관련 스타트업인 클라우드 녹스를 인수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비즈니스가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0.7%대 올랐습니다. 또한 이날 로젠블렛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재차 지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MD와 엔비디아 등이 다른 반도체 업체 대비 선전할 것으로 보며 매수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AMD는 2%대, 그리고 엔비디아는 4%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인텔은 2017년에 인수한 자동차 안전장비 기업인 모바일 아이가 첨단 자율주행 시스템을 시험한 영상이 공개되며
자율주행 부문 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1%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테슬라의 전용 급속 충전소인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올해부터 다른 전기차에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테슬라는 0.7%대 내렸습니다. 한편 이날 머스크는 비트코인 채굴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이 50% 이상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한다면 테슬라가 다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며 31,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썰렁과 썬노바는 JP모건이 이들 종목들을 하반기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썰렁은 4% 넘게 올랐고 썬노바는 3%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투자 심리를 지지했고 여행 관련주가 다시 반등하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3%대 올랐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1.85% 상승, 그리고 영국 증시는 1.7%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9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휘발유와 정제유 재고는 줄었고 하반기 수요 기대가 유지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4.6%대에 오른 70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4.15% 상승한 72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증시와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며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살아난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4% 떨어진 1,80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F 총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로 유지했습니다. 밤사이에 게오르기 게바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 외에도 오늘 시장은 게오르기 게바 IMF 총재의 발언에도 주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1일 IMF 총재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발언을 내놨다고 보도했는데요. 게오르기 게바는 올해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와 같게 본다면서 6%라는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MF는 지난 1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5.5%로 잡았다고 지난 4월에 0.5%포인트 상향한 바 있는데요. 당시 IMF는 각국의 전례 없는 정책 대응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의 추가 재정 확대로 인해 하반기 경제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생산에 앞장서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공정한 배분 정책으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시 발표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는 팬데믹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담겼는데요. 코로나19 및 각종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하반기 경제 회복 속도가 위협받을 수 있을 거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국가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난 4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다음 주 발표될 IMF의 수정 전망치에도 시장에 관심이 모인 상황인데요. 게오르기 게바는 오늘 피터슨 국제연구소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현재 일부 국가들의 경제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는 반면 일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국가들 간의 회복 차이가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백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백신 접종 속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면서 현재 속도로는 내년 말까지 팬데믹 종식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게오르기 게바는 이날 행사에서 최근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문제점도 지적했는데요. 게오르기 게바는 개발도상국은 백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를 돕기 위해 IMF가 현재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5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통해 약 110억 회분의 백신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IMF 총재의 발언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IMF의 수정 전망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점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시와 그리고 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지 월가의 생생한 분위기 살펴볼 텐데요. 강다은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그저께 지난해 10월 이후 최악의 날을 겪은 뒤 이틀 연속 증시는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도래하면서 시장은 탄력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강한 상황인데요. 글로벌 IB들도 향후 시장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주식시장이 10에서 20% 조정을 겪을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동안의 시장 상승 흐름이 이제 소진되고 있다는 신호를 내면서 고객들에게 방어주로 갈아탈 것을 권고했는데요. 이어 더 구체적으로는 순이익 증가세와 경제 성장세가 상당한 감속을 받을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예상보다 실제는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판명날 것이라고 비관했습니다. JP모건은 다시 증시가 강세를 보일 것이며 특히 유럽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매우 강한 기대를 보였습니다. JP모건은 유럽연합의 가장 최근 소비자 신뢰도가 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주목하면서 저축 증가 그리고 노동시장 개선이 사람들의 소비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여러 업계 중에서도 항공, 미디어, 인터넷, 자동차, 건설 및 인프라, 소매 및 식품 등의 종목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미국이 올해 결정적인 시장 지도자가 되지 못할 것이며 미 증시의 신용 등급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성장주가 부진한 상태고 가치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장 상황에서 뒤처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는 상품 시장에 대해 전망했는데요. 코로나19가 원유 수요에 미치는 가격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오는 3분기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75달러, 4분기는 80달러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오펙 플러스 결정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수요가 하루 200만 배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기적으로는 하루 100만 배럴 감소를 예상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시와 상품 시장에 대한 전망 살펴봤으니까 비트코인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해야겠죠. 세 번째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하회했었는데 오늘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 회복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3만 2천 달러대로 장중으로 올라왔었고 또 이더리움도 12%나 급등하기도 했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라이브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3만 달러 선이 무너졌던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밤사이 3만 2천 달러 선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21일 오늘 진행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이 같은 암호화폐 가격 상승세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등 여러 코인들이 함께 올랐다면서 암호화폐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더 비워드라는 제목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높이고 기관들의 비트코인 수용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는데요. 행사에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옹호론자들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CEO 잭 도시, 또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등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이번 행사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머스크는 자신이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롱 포지션에 서 있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트코인 외에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 도지코인과 이더리움뿐이라면서 이 세 개의 암호화폐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행사 도중 머스크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자 세 개 코인은 모두 밤사이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특히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오늘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이날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암호화폐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이 50%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에 테슬라가 다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한때 논란이 됐던 암호화폐 시세 조작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머스크는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갈 경우에 자신 역시 돈을 잃는 구조라면서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하거나 올려 파는 행위는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비트코인의 성공을 보고 싶은 것이라면서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암호화폐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 지금 현재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었지만 오늘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5일에서 26일 중국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몽골 등 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데 갑자기 성사된 깜짝 소식이어서 또 주목을 받았죠. 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25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는 셔먼 부장관이 25일에서 26일 중국을 방문해서 텐진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포함해서 중국 관리들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서면 부장관은 지난 18일 일본을 시작으로 25일까지 한국, 몽골 등 3개국 순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판에 방중 일정이 추가된 것인데요. 서면 부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찾는 최고위 인사에 해당합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지난 4월 상하이에 간 적은 있지만 국무부 2인자인 서면 부장관이 그보다 상급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서면 부장관 방중 때 중국과 논의하고 싶은 주제로는 미국이 그동안 중국과 협력이 가능한 사안으로 거론해온 북한, 이란, 그리고 기후변화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 정책 시도에도 북한이 별다른 호응을 보내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번 방중이 북미 관계 돌파구의 모색의 자리가 될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대화 테이블 유도, 대북 제재 이행 등에서 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이번 방중은 향후 성사될지 모를 미중 간의 외교장관 회담, 정상회담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오는 10월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만남이 예상된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뉴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쪽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해 1월 31일 유럽연합을 공식 탈퇴했던 영국. 하지만 브렉시트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 합의의 일부 내용인 북아일랜드 협약을 다시 쓰자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 21일 브렉시트 합의를 두고 영국과 유럽연합이 충돌하고 있다는 기사를 전했는데요. 블룸버그는 영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편 유럽연합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북아일랜드 논쟁이 양측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은 북아일랜드 협약이 예상처럼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영국이 합의문 16조에 따라 협약 내용을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브렉시트 합의문 16조는 협약이 심각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경우에 어느 쪽이든 개입하고 협정 내 내용을 일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장치입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유럽연합을 공식 탈퇴한 영국은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는데요.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라 유럽연합 단일 시장에 남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은 통관 및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태인데요. 영국과 유럽연합은 올해 3월 말까지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식료품 통관 검사에 유예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영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연기하자 유럽연합은 영국이 브렉시트 협정을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영국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은 지금은 합의문 16조를 시행하기에는 적절한 때는 아니라면서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 무역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북아일랜드에 대한 브렉시트 합의를 재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홍성진 그리고 강다은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가 IB들의 종목 탑픽, 오늘은 모건 스탠리가 선정한 실적 시즌에 유망한 10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종목은 글로벌 금융서비스 업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백신 보급이 계속되면서 소비자 신용카드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보통은 카드 수수료로 수혜를 보지만 이번엔 카드 대출 증가율 또한 전년에 비해 7% 정도로 높은 상황이라며 유망하게 봤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델타 항공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공동으로 만든 카드에 대해 호평한 점 또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현지 시간 24일 실적을 발표하며 모건 스탠리는 목표가로 171달러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회사로는 쿠시맨 앤 웨이크필드와 사이먼 프로퍼티가 있었습니다. 쿠시맨 앤 웨이크필드의 2분기 실적에 대해 모건 스탠리는 월가 예상보다 20% 높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부터 미뤄져 왔을 사람들의 부동산 임대 수요가 지금 이 회사에 큰 혜택을 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목표가 19달러 제시했습니다. 한편 사이먼 프로퍼티는 쇼핑몰이나 아울렛 관리에 집중하는 부동산 회사인데요. 목표가로 150달러 제시됐습니다. 고고 또한 목락에 올랐습니다. 기내 인터넷 지원을 담당하는 회사로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령이 해제된 이후 민간 여행업계 수요가 늘어 수혜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표가 13달러 제시됐습니다. 남은 종목들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스케쳐스는 캐주얼 스포츠 브랜드로 나이키와 같은 고가 스포츠웨어와는 차별을 둬 일상생활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 절상으로 인해 리스크는 있지만 경제 변동에 크게 휘둘리지 않은 내구 소비재 종목으로 꼽힙니다. 글로벌 핀테크 회사 디로컬은 지난달 나스닥에 상장해 중남미와 같은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NCR은 자동 입출금기 ATM과 매장 판매 정보관리 시스템 포스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어서 기업용 보안 장비 생산업체 얼리지언과 IT 연구 자문 회사 가트너도 목록에 올랐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빅테크 기업들이 본사를 다시 운영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최신 소프트웨어 구축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벤처기업이나 신생기업의 단기 대출을 주로 하고 있는 SVB 파이낸셜까지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건 스탠리가 꼽은 실적 시즌 유망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목요일 글로벌 이슈투데이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